안녕하십니까, 손영아입니다. 오늘부터 비금속 재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금속이 아닌 재료들이죠.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돌, 고무, 세라믹, 플라스틱, 나무 등등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있고요. 이 중에는 기계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재료들과 사용되지 않는 재료들이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석재를 알아볼게요. 돌은 정밀한 기계 장비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지하에 갇혀 높은 압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 응력이 거의 없고 진동 계수가 매우 낮아서 기계 장비를 만들기 위해 가공 공정을 거쳐도 상호 변형이 거의 없고 외부 진동에 의한 공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자, 석재는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지하에 이렇게 압력을 받으면서 생성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제강이나 제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금속 재료들에 비해 가지고 응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응력이 없으면서 응력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뒤틀어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뒤틀리는 현상이 없다라는 거죠. 내부 응력은 소재가 가지고 있는 내부에 힘들이 있는데 이 원자들 간에 서로 끌어당기고 미는 그런 힘을 내부 응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힘들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조직 구조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동 계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그 철봉 같은 거를 이제 우리 철봉 이렇게 있잖아요. 철봉에 여기를 예를 들어서 망치나 아니면 뭐 봉으로 이렇게 때리면은 이게 띡 하고 이제 소리가 전달이 되죠. 소리가 전달되는 것은 결국 진동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돌을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때리면은 이쪽으로 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건 결국 진동 계수가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진동 계수가 낮다라는 거는 기계 장비를 만들 때 외부에서 전달되는 그런 어떤 진동, 그리고 기계 장비 내에서 발생되는 진동들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밀한 장비에는 이 석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정밀 장비, 측정기, 게이지 등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치성이 있습니다. 깨지는 성질이죠. 깨지는 성질을 치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치성이 있기 때문에 가공할 때 또는 취급할 때 충격이 가해지면 깨지기가 쉽다. 그래서 취급할 때 주의를 해서 다뤄야 됩니다. 석재 중에서 경도와 강도가 가장 높은 석재가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화강암이 주로 기계 부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강암 중에서도 이 색깔이 까만 색, 이것을 오석이라고 하는데 오석을 기계 장비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것처럼 이제 3차원 측정기죠. 3차원 측정기. 측정기에 이 베드, 이런 베드 같은 경우를 이제 석재로 화강암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정밀 스테이지, 그 다음에 이런 게이지류를 주로 석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재를 사용을 할 때 지금 이 정밀 스테이지 같이 이런 부분에 이제 여기다 이제 LM 가이드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돌에다가 인서트라는 것을 조립을 합니다. 이게 돌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돌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 스테인레스, 서스 304 같은 재료로 탭을 내가지고 여기서 압입을 하게 됩니다. 압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요것을
탭을 낸 요것을 이제 인서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서트를 탭을, 왜냐면 돌에다가 이렇게 탭을 낼 수는 없어요.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서트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이지, 여기도 보면 요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인서트가 이제 들어간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LM 가이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부속품들을 부착을 해야 되는 탭을 내야 될 경우, 그 다음에 핀구멍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서트를 넣어서 작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이 큰 것들은 석재를 사용하고요. 작은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세라믹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무입니다. 고무. 고무만큼 또 우리가 이 장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없죠. 기계 부품에는 충격을 흡수한다든지 아니면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 것. 기밀 유지, 그 다음에 충격 흡수. 그래서 탄성이 필요한 곳에 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격 흡수용 이제 댐퍼 같은 거, 기밀을 요구하는 패킹, 손으로 잡는 곳에 그립감이 좋아야 하는 곳 등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고무는 이 소재의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종류들을 쭉 나열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을 다 외우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워낙 종류들이 많아서. 그래서 일단 설명은 해드려 볼 테니까 중요한 것들을 메모해 놨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BR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 고무인데요. 스틸렌 23.5%와 부타디엔 성분의 이온 공중합체입니다. 천연 고무와는 좀 다르고 분자 구조가 불규칙한 점이 있습니다. 비닐 결합 등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SBR의 결정화가 잘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 천연 고무보다 인장 강도는 낮지만 가공 안정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천연 고무보다 내마모성, 내열성, 내노후성 등은 천연 고무보다 우수하지만 반발 탄성과 인장 강도는 천연 고무보다 좀 떨어집니다. 보통 우리 자동차용 타이어 스레드, 그 다음에 신발 밑창, 컨베어 벨트, 그 다음에 호수 등 이런 산업 전반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BR은 합성 고무입니다. BR 고무는 생고무나 SBR 고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합성 고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구조를 가진 합성 고무이며 탄성이 우수하고 동적 발열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뭐 나머지 내용들을 다 읽어보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좀 부족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BR입니다. 합성 고무. 니트릴 부타디엔 러버. 정식 명칭은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고무. NBR은 내열성이 좋아요. 그래서 주로 이 NBR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닿는 그런 곳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오프렌 CR이라고 하는 고무가 있어요. 네오프렌은 클로로프렌 고무의 대표적인 상표명입니다. 네오프렌 CR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상표명이에요. 그래서 클로로프렌 고무 중에 일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고 내유성, 내열성, 내호성이 고루 갖추고 있는 우수한 범용 고무입니다. 내오전성 및 내약품성도 뛰어나서 실외 환경이나 유압 관련 부품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오프렌은 미국 듀퐁사의 고유 상표명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오프렌 CR 같은 경우 고무 롤러, 건축용 가스켓, 산업용 접착제 등의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EPDM과 EPT를 같은 경우, 이 EPDM이라고 하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죠? 이 EPM과 EPDM 합성 고무는 흔히 EP계 고무라고 하는데요. EPDM은 에틸렌, 프로필렌, 그 다음에 제3성분인 DN, 이 세 가지의 3원 공중 합체입니다. 그래서 내유성, NBR과 정반대로 내유성은 매우 낮아요. 그래서 EPDM 소재 같은 경우에는 유압 장비의 작동류가 닿는 곳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무가 팅팅 불어버립니다. 예. 요거는 유압 장비에는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기름이 닿는 곳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기름이 닿는 곳에는 어떤 것을 쓰죠? 예, 앞에서 봤던 요 NBR 같은 고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합성 고무고요. 다음부터 이제 요 다음에는 이제 특수 합성 고무 쪽으로 볼게요. 부틸 고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소부틸렌과 부틸 고무는 디엔과의 이온 공중 합체이다. 부틸 고무는 주로 타이어 계통, 약품 병마개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부틸 고무는 항변성 고무가 있어서 특수 가교성, 과산화물 가주로 분류된 가항 속도와 기포성 때문에 생산성이 취약하여 많은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 타이어 계통에 좀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 우리 기계 쪽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무죠. 우레탄 고무. 현장에서는 고무라는 용어는 빼고 그냥 우레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레탄 고무는 폴리에스터나 폴리에틸과 이소시아네트와의 반응에 의한 고무 탄성체입니다. 장점으로는 탁월한 내마모성, 천연고무보다 내마모성이 몇 배나 뛰어나며 금속이나 플라스틱과의 마찰이 잦은 부품에 최적이다. 높은 기계적 강도, 인장 강도와 찢김 저항이 매우 강해 거친 환경에서도 잘 견딘다. 우수한 내유성, 광물성 오일, 그리스, 연료 등에 대한 저항력이 좋아 기계 장비의 실이나 패킹료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경도 조절의 용이성,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상태부터 딱딱한 플라스틱 수준까지 경도를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진 및 방음 효과, 진동 흡수 능력이 뛰어나서 진동 방지 패드나 완충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내열성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온도가 마이너스 40도에서 80도 정도이고 10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급격히 물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열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하다. 그 다음에 가수분해 현상이 있습니다. 습기가 많은 곳이나 수중에 장기간 방치될 경우 분자 결합이 끊어지는 가수분해 현상이 발생해 끈적거리거나 부서질 수 있습니다. 수중용은 에테르계열 우레탄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레탄은 이 가수분해 현상 때문에 습기가 많은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약품성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습니다. 강산이나 강알칼리, 일부 유기용제에는 취약합니다. 다음은 아크릴 고무입니다. 아크릴 고무. 아크릴 고무는 아크릴산 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합성 고무입니다. 특히 자동차의 엔진 주변이나 고온에 오일이 닿는 부품에 특화된 소재이죠. 내열성과 내유성 측면에서 일반 고무와 불소 고무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아서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150도에서 170도 정도의 고온에서 장시간 견딜 수 있고 광물성 오일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뛰어나며 내구성 및 내오존성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유리 전이 온도가 낮아서 영하 15도에서 25도 이하의 환경에서는 딱딱해지기 쉬우며 우레탄이나 NBR에 비해 인장 강도나 내모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가지고 엔진 오일 실, 오일 고무, 오일 호수, 고온 오일용 가스켓, 변압기 실, 유압 시스템 패킹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온,
고온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불소고무 FKM이라고 하는 불소고무까지는 올라가지 못해요. 불소고무가 제일 온도가 높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하이파론 고무도 있습니다. 하이파론 고무는 이것도 합성 고무인데 특수산업 분야에서 특정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내약품성. 하이파론은 두통사의 상표명에서는 현재는 일반 명칭인 CSM 고무로 더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최우수한 내약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산, 알칼리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크고 특히 고농도 황산이나 질산 등 산화성 산에도 잘 견딥니다. 내호성 및 내오존성. 자외선이나 오존에 극도로 강해 옥외 노출 환경에서 장시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색상 구현의 용이성. 다른 고무와 달리 백색이나 밝은 유색으로 배합해도 물성 저하가 적어 미관이 중요한 부품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무에 색깔을 넣기 위해서 색소를 넣는데 색소가 물성 자체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고무에다가 색을 넣는다는 것은 사실 특성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 고무에나 그렇게 색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타이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은색인데 타이어가 대부분 뭐 다른 색은 제가 거의 보지 못했고요. 검은색으로 하는 이유가 있죠. 그 고무에는 색깔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고 뭐 검은색으로 하는데 뭐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닥에 우리가 아스팔트를 주로 다니는데 아스팔트에 그런 분진들이 묻으면은 다른 색깔일 경우에는 오염되는 게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하는 이유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우수한 가공성입니다. 롤러 가공성이 좋아 시트 형태로 만들거나 대형 롤러 피부옥에 적합합니다. 단점으로는 내유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광물성 오일이나 연료유에 노출되면 부풀어 오름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긴 가유 시간, 제조 시 가유 시간이 길어 생산 리드 타임이 늘어날 수 있다. 기포 발생 주의, 가공 공정에서 기포가 발생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숙련된 성형 기술이 요구된다. 이거는 이제 제작할 때의 얘기고요. 하이파론 고무 같은 경우는 기름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요거는 내약품성, 내산, 이런 쪽에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기능성 고무입니다. 지금 3단계로 나눠가지고 이제 고무가 형성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무류들, 그 다음에 중간 레벨의 어떤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고무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고무들은 최고의 어떤 기능과 성능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고무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실리콘 고무입니다. 실리콘 고무는 고기능성 고무이고요. 일반적인 유기고무와 달리 규소와 산소가 결합된 실록산 결합을 주사슬로 하는 합성고무예요. 이런 독특한 화학구조 덕분에 일반 고무가 견디지 못하는 극강의 환경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자, 극강의 내열성과 내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하 60도에서 200도까지, 특수배합 시에는 300도까지 견디는 상당히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호성과 내오존성, 자외선, 오존, 습기에 매우 강해서 5개에서 10년 이상 노출되어도 물성 변화가 거의 없다. 전기절연성, 온도 변화에 관계없이 전기절연성이 뛰어나서 전자부품의 절연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생체 정합성 및 무독성, 화학적으로 비활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독성이 없어서 식품용기, 의료기기, 유해용품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유아용품으로 보면은 아기들 젖꼭지 있죠? 예. 아기들 젖꼭지를 이 실리콘 고무로 하고 있고, 식품용기 중에 우리가 요즘에 뭐 많이 사용하는 락앤락 같은 그런 용기들의 뚜껑, 이런 뚜껑, 그 다음에 우리가 냄비 받침,
같은 거, 그런 것들의 실리콘 고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다음 이형성, 다른 물질이 잘 달라붙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롤러나 금형용 소재로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점으로는 낮은 기계적 강도, 인장 강도나 찢김 저항이 우레탄이나 MBR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잘 찢긴다는 얘기죠. 잘 찢어진다. 가스 투과성, 고무 중에 기체 투과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진공 유지나 기밀성이 극도로 중요한 곳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진공 챔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압착이 된 상태에서 어떤 진공 상태를 유지하죠. 그럴 때 진공 유지가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유성의 한계, 일반적인 엔진 오일이나 연료유에 노출되면 부풀어오르는 팽륜 현상이 발생한다. 가격이 높다라는 것도 단점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고무 중에 황제죠. 고무의 황제. 거의 만능인 고무라고 봐도 될 겁니다. 불소고무, FKM 또는 바이톤이라고 부르는 고무인데요. 현존하는 최강의 내열성과 내유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엘라스토모입니다. 가격은 일반 고무에서 굉장히 비싸죠. 하지만 다른 고무가 견디지 못한 가혹한 화학적 환경이나 고온에서 유일하게 제 성능을 발휘하는 끝판왕 소재입니다. 바이톤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설계할 때 실을 선택하거나 할 때 사양의 재료가 바이톤이라고 써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건 듀폰사의 제품 브랜드명입니다. 제품명이 아니고 재료명으로 보면은 FKM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극강의 내열성. 보통 상시 사용 온도가 200에서 230도 정도의 거의 변형이 없이 사용하고요. 압도적인 내유성과 내약품성, 우수한 내구성, 낮은 기체 투과성. 고무 중에서 기체를 차단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나 고진공 장비의 실링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난연성. 불이 잘 붙지 않죠. 그래서 불꽃을 제거하면 스스로 꺼지는 자기 소화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 보면은 매우 높은 가격, 상당히 비쌉니다. MBR이나 EPDM 같은 일반 합성 고무에 비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 다음에 저온 특성의 한계, 일반적인 배합으로는 영하 20도 이하에서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용지에 취약합니다. 케톤류, 아세톤이죠. 에스테르류, 아민계 약품에는 오히려 일반 고무보다 약할 수 있어요. 가공의 어려움, 재질이 단단하고 가류 공정이 까다로워 정밀한 금형 설계나 숙련된 가공 기술이 요구됩니다. 자, 우리 요 사진에서 보면은 사진에서 여러 가지 우리 고무 제품군들이 있죠. 여기 타이어, 그 다음에 전선의 피복들도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컨베어 벨트도 요 컨베어 벨트 같은 경우에는 표면은 고무이고 안에는 이제 직물이고 표면에 고무로 되어 있는 직물과 상부의 코팅이 고무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 직물 안에 이제 타이밍 벨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테인리스 와이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요 실리콘 패킹이 들어가 있죠. 요거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가지고 다니는 이제 커피 가지고 다니는 그런 바틀리인데요. 실리콘 패킹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문에 이제 충격 방지용 그런 댐퍼 역할을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프 그립. 그 다음에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 문틈의 방음이나 아니면 이제 비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패킹류들. 그 다음에 신발의 밑창.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가스켓 종류들.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무가 없으면은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곳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에서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충격, 그 다음에 이제 그립감, 그 다음에 기밀 유지를 하는 곳에는 반드시 고무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무를 사용할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기계적 강도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온도가 어떤 온도일 것이냐, 그 다음에 약품이나 아니면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따져보고 그것에 맞는 고무 재질을 선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무까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라믹을 알아볼 거고요. 고무까지 알아봤는데요. 여기 제가 이제 빠르게 막 넘어가다 보니까 내용들 제대로 못 읽으셨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은 정지를 해놓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좀 재미있었나요? 이 비금속 재료들을 다루다 보면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사용되거나 만져지거나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